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서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연구실 졸업생 혹은 재학생 분들의 논문들을 리뷰해서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중 Learning Free Unsupervised Extractive Summarization Model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에 IEEE Access에 억셉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34회 인용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꽤 예전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요즘의 방법론들, 단순히 LLM에게 요약해줘 하는 방법들과도 경쟁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현대 딥러닝 모델과 딥러닝 언어 모델과 PCA와 같은 고전 머신러닝 방법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러닝 프리한 노벨한 방법론을 만들어냈는지 그 고민이 소개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tractive Summarization, Abstractive Summarization입니다. 먼저 Extractive Summarization은 말 그대로 원문에 존재하는 문장을 그대로 추출해서 요약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원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쓸 것이니 어떤 문장이 대표적인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요. 장점으로는 당연히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니 문법 오류가 없고 할루시네이션 위험도 낮습니다. 당연히 구현 및 평가도 비교적 단순한데요. 다만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문장 연결이 어색할 수 있고 새로이 더 압축적인 문장을 생성할 수도 없으니 자연스러운 압축이나 재구성도 없습니다. 반면에 Abstractive Summarization은 원문 내용을 아예 새로 재구성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다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몇 문장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인간의 요약 방식과 유사하겠고요. 장점으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고 일관된 내용을 생성할 수 있고 잘만 생성한다면 정보 압축과 재구성을 훌륭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LLM 모델들도 충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언어 모델을 학습해야만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학습 데이터와 높은 계산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related work로 꽤나 여러 논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 고안한 방법론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맥도널드라는 분의 2007년 논문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tractive Summarization을 위한 ILP 메소드 예시로 여기서 ILP는 Integer Linear Programming의 약자입니다. 결국 Extractive Summarization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문장들을 선택하는 것이 태스크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택된 문장 SI, 그러니까 I번째 문장의 Importance Score가 가장 높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장들을 많이 선택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들의 redundancy, 중복된 내용의 방지를 위해서 선택된 두 문장들 간 유사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목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importance score에서 두 문장 간 similarity를 뺀 값이 가장 최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extractive summarization 방식이고요. 여기서 importance와 similarity에 곱해진 xi와 y는 각각 si 혹은 sij가 선택되었는지를 의미하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냥 0, 1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함축적인 요약을 위해서 사용자가 요약 길이의 최대 길이, 즉 문장 수 Lmax를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된 문장의 개수가 사용자의 설정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의 방법론을 오버뷰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Pre-trained Sentence Embedding 모델로 raw 텍스트 내 각 문장의 embedding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embedding 간 self-attention을 계산해서 deep representation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ILP를 적용하여 중요 문장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방법론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서의 deep representation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서브 태스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어진 도큐멘트 D를 n개의 센텐스로 구성된 시퀀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텐스 S1부터 n번째 센텐스 SN까지의 나열을 도큐멘트 D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pre-trained 모델로 각 문장 SK, K번째 문장의 임베딩을 계산해서 SVK를 얻습니다. 그럼 역시 위에 문장들의 나열이었던 것이 이제는 각 문장의 임베딩의 나열이 되겠습니다. SV1부터 SVN까지의 집합을 DBasic이라고 논문에서 부르고 있고요.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pre-trained 모델은 임베딩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모델이든 상관없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SIF, Infercent, Universal Sentence Encoder, 그리고 BERT 이렇게 4개의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셀프 어텐션에 입력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시퀀셜한 정보의 반영을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제한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대로 차용해서 deep basic에 더해 the embedding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얻은 벡터에 대해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데요. 이 어텐션은 아시다시피 쿼리 키 밸류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연산을 의미하죠. 여기서 쿼리 키 밸류에 위에서 얻은 디임베딩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어텐션을 이제 딥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취급하는 것인데요. 즉, 맨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S1부터 SN까지가 SV 딥 1부터 SV 딥 N까지 각 문장의 딥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D 딥에다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적용하는데요. PCA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 방법들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요약 길이, 즉 문장 수를 직접 지정했으나 사실 실제로는 적합한 요약 길이라는 것이 문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고 간단한 문서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요약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조금 길고 복잡한 문서는 훨씬 더 많은 문장이 적합한 요약이라는 것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보가 얼마나 보존될지 그것을 정보 분산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요약 문장 수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PCA를 도입한 것인데요.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앞에서 얻은 딥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PCA를 적용해서 large n개의 주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PCA의 목표입니다. 이때 한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Variance Preservation Ratio 베타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는 정보가 손실될 텐데 그럼에도 얼마나 분산을 보존하게 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성분을 더한 것에 베타를 곱한 것보다 선택된 n개의 주성분의 합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large n 중에 가장 작은 값을 택하는 것이 제한된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최소 비율로 정보는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값, 즉 가장 적은 문장 개수, 컴팩트한 요약을 생성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위 n개의 주성분이 베타 퍼센트 이상의 정보를 설명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성분 벡터 PSK를 이렇게 얻게 될 텐데 이 PSK를 이용해서 여기서 PS라는 것은 Principal Component를 이제 센텐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Principal Sentence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이 Principal Sentence K번째 PSK에 대해 I번째 문장의 중요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SI에 대한 Importance Score는 위에 PCA에서 얻은 PSK와 앞에 슬라이드에서 얻은 이 어떤 문장의 deep representation, SV deep I 간의 cosine similarity 이것을
각 K에 대해 해서 모든 K에 대한 합이 가장 크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중요도는 모든 PSK와의 similarity 합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importance 스코어가 가장 높은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은 PCA로 얻은 문서의 주요 의미 축들과 가장 가까운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장 최적의 문장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related work의 ILP 방법론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은 이 importance score와 similarity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이 importance score는 아까 앞에서 봤던 cosine similarity이고, similarity score는 각 representation, 문장들의 embedding 간의 cosine similarity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문장은 피하기 위해서 이 similarity를 빼주는 것이고요. 이 값을 maximize, 최대화하는 것이 ILP의 목표입니다. 단, 사용자가 설정한 문장의 최소 개수, 즉 요약의 최소 길이보다 작은 문장 수를 택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 때문에 ILP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ILP는 시간 복잡도가 빅 O(n) 스퀘어라서 계산량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딱 봐도 중요도가 낮은 문장들은 미리 제거를 해서 그런 센텐스 프루닝을 통해 상위 L개의 문장들만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선별된 문장들에 대해서 ILP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루닝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아래의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 importance가 가장 낮은 문장들은 프루닝을 미리 한 다음에 적절히 높은 문장들만 L개에 선별을 해서 그 문장들에 대해 IL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센텐스 프루닝으로 미리 선별하는 L개의 문장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다만 이 L개는 엄청 작게 설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까다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의 성능 향상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앙상블이죠. 여기서도 성능 향상을 위해 센텐스 임베딩 모델을 4가지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4가지의 결과를 앙상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텐스 임포턴스 그리고 센텐스 시밀러리티 계산 시에 이 4가지 프리트레인드 언어 모델의 결과 평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임플리멘테이션은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CNN, 데일리 메일, 그리고 위키하우, 코넬 뉴스룸 이런 데이터셋들을 사용했다고 하고, 설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총 2가지가 있었죠. 먼저 Variance Preservation Ratio, 베타는 인퍼센트 모델에 대해서는 0.8, 그리고 나머지 SIF와 USE는 0.9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SIF와 USE는 0.8로 설정했다가는 대부분 다 한 문장으로만 요약해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좀 올려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텐스 프루닝, 상위 몇 개의 문장들을 남겨놓고 그 녀석들에 대해서만 ILP를 적용할 것인지는 이제 L로 설정해야 했었는데, 모든 모델에 대해 35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7%의 데이터만이 프루닝 돼서 너무 쓸데없는 것들만 프루닝을 하고 웬만한 것들은 ILP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이 저자분이 사용하신 컴퓨터 환경에서 요약 추출에 2초 이상 소요되지 않는 값이 되도록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중치 학습이 없으므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에서 따로 분리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루지 스코어라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레퍼런스 서머리, 그러니까 정답 요약과
시스템 서머리, 모델이 출력한 요약칸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루지 스코어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Precision Recall Reference Score는 결국에 레퍼런스 서머리 안의 문장들과 모델이 출력한 시스템 서머리 안의 문장들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겹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이제 루지 스코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겹치는 ng의 수를 모두 더한 것을 일반적으로 루지 n스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 루지 1, 2, L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루지 1은 1g, 겹치는 1g의 수, 즉 한 단어가 얼마나 겹치느냐를 이제 세는 것이고 루지 2는 2g의 수, 그러니까 연속된 두 단어가 얼마나 레퍼런스와 시스템이 겹치는지를 센 것이 루지 2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지 L은 다른 루지 n과 다르게 겹치는 시퀀스가 있다면 그 시퀀스 중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루지 1, 2는 그렇다 쳐도 루지 L은 굉장히 abstractive보다는 extractive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문장만 잘 선택하면은 상당히 그 문장의 모든 단어가 겹치게 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메인 리절트를 보고한 걸 보면은 CNN 데일리 메일 데이터셋, 위키하우, 콜넷 뉴스룸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각 루지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CNN 데일리 메일은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RFIP 썸의 성능이 일부 지도학습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학습 없이도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코넬 뉴스룸에서도 기존 익스트랙티브 베이스라인 대비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위키하우에서는 abstractive 모델 대비 약간 낮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찾자면 학습 없이도 학습이 필요한 시퀀스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사실 루지 스코어는 extractive summarization에 다소 유리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트레이닝이 전혀 필요 없는 방법론이다 라는 것이 이 당시 제안된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날리시스를 보면은 이 모델이 방법론이 선택한 문장들의 개수 분포와 실제 골드 서머리 문장 개수 분포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택된 문장들의 개수가 골드 서머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3개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센텐스 프루닝으로 걸러내고 남는 문장 개수 L을 35라는 꽤 큰 숫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 3개보다 더 많은 문장이 남아도 됐을 텐데 대부분의 문서는 3개 이하의 문장만으로도 variance preservation ratio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골드 서머리에서는 1개 문장만이 선택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데에 반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RFIP 썸은 2개 문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물론 extractive 방식이 아닌 abstractive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골드 서머리가 더 축약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1개 문장의 비율이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골드 서머리 역시 extractive를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2개 문장의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데이터셋들은 영어 문서들인데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서의 요약 결과도 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문서들이 요약 대상이 되는 문서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된 것들이 모델이 추출한 서머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래에 있는 골드 스탠다드 서머리와 얼마나 유사한지 보면은 요 문장이 겹쳤고 요 문장도 겹쳤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골드 서머리에는 첫 문장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문서도 보면은 이 문장이 골드 서머리와 겹쳐 있고 마지막 문장도 겹쳤습니다. 그 사이는 또 골드 스탠다드 서머리에만 있는 문장이어서 완벽히 일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문장을 잘 골라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먼저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대부분의 텍스트 요약 모델들이 대규모 학습 데이터 그리고 복잡한 학습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 표현과 고전적인 최적화 기법들 PCA와 ILP를 결합해서 학습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Extractive Summarization을 해내는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사전 학습된 센텐스 임베딩을 기반으로 문장의 딥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PCA를 적용해서 문서의 정보 분산 구조를 분석하고 최소한의 최소 기준 이상의 분산을 보존하는 문장 수를 자동 결정하는 그런 PCA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최대 문장 길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중요 문장을 선택하면서도 중복이 최소화된 요약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듯이 importance score 마이너스 similarity score가 최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해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회고를 해보면 본 연구는 사실 21년도 상당히 예전에 발표되어서 현재 LLM 기반 요약과 직접 경쟁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딥러닝에서 잘 흔히 사용되지 않는 PCA 혹은 ILP와 같은 고전적인 머신러닝 그리고 최적화 기법을 현대 언어 모델과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돌이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